네, 전 시간에는 432, 12바이트를 복사할 때 move sd를 3번 호출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스트링 관련 명령어, 문자열 관련 명령어, 그냥 스트링 명령어라고 하죠. 스트링 명령어를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스트링 명령어를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그러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repeat string operation prefix라고 되어 있는데요. repeat은 반복이죠. 스트링 오퍼레이션 제가 아까 말한 거고, 그래서 move s 또한 그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move s만 배웠으니까 move s에 관한 예제만 해볼 겁니다. 그래서 prefix라는 게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prefix란 단어가 나왔는데 prefix가 도대체 뭔 뜻이냐? prefix 그러면 접두사라고 나오는데요. 접두사가 뭘까요? prefix, prefix, prefix. 접두사.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할진 모르겠지만은 설명을 하면은 네 단어 중에 네 새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접두사로 뭐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접두사로 쓰는 그러한 것 중에 멍멍이 해서 개라는 단어가 있죠. 이 개란 단어가 접두사가 되고 이 단어 앞에 붙어서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접두사라는 거는 어떠한 거에 앞에 붙어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반복 스트링 오퍼레이션 접두사도 명령어 앞에 붙어서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바로 이름 그대로 반복을 하는 명령어죠. 바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네, 반복을 하는 접두사죠. 그쵸? 반복을 하는 명령이 되는 거죠. 접두사랑 합쳐져서. 그래서 REP 이것이 접두사고요. 그것이 접두사고, 이렇게 REP move SD 하면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REP 따로 쓸 수 있냐? REP 하면 REP를 따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 move ST를 따로 쓰면은 하여튼 따로 쓰는 것보다 따로 쓰는 거는 여기서 올리디버거에서는 안 되네요. 그런데 따로 쓰는 건 올리디버거에서는 안 되는데 가끔 어셈블리어를 사용하는 곳마다 어셈블리어를 출력해 주는 곳마다 다른데 REP를 한 줄로 따로 주고 REP를 따로 한 줄로 주고 그리고 move SD를 따로 한 줄로 해서 두 줄로 표기하는 것도 있는데 올리디버거에서는 한 줄로 붙여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P move SB 그래서 바이트 한 바이트씩 복사하려면 SB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REP가 앞에 붙었고요. 그리고 move SB에 해당하는 그 전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냐? 반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반복을 얼만큼 하는지가 중요하죠. 반복은. 그래서 반복 얼만큼 할지 그거는 또 어떻게 주어주냐? 반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카운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방법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카운팅 중에서도 이제 카운트 다운 있죠. 그래서 10, 9, 8, 7, 6, 5, 4, 3, 2, 1 그렇죠? 이렇게 카운트 다운이 있죠. 그래서 숫자를 주어주면은 이 숫자만큼 반복을 한다 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팅이라고 하면은 카운팅에 관련된 레지스터에서 카운트의 약자인 ECX라는 이러한 레지스터 이름 이거를 잊어버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ECX에다가 반복 횟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복 횟수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402000 여기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402050으로 복사를 하는 것을 이제 반복 REP 접두사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D가 0으로 되는데 그냥 디렉션 플래그 0으로 증가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ESI랑 EDI 주소값을 설정을 해야겠죠. move EDI는 402050 그리고 반복 횟수를 ECX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ECX 그래서 4바이트씩 하면은 3번이면 되겠죠. 4, 3, 12 그쵸? 그래서 3 주고요. 그리고 REP move S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세보겠습니다. F8에서 EDI랑 ESI를 설정을 했습니다. ESI는 읽어올 곳, EDI는 쓸 곳.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난번에 2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ECX에다 3이란 값을 설정하는 거에서 반복 횟수를 넣고요. 네, 반복 횟수를 넣고 REP move SD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CS 횟수만큼 move SD가 실행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횟수만큼 이렇게 네 실행을 했습니다. 네, 횟수만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되었죠. 복사가 되고 나서 주소값을 보면은 ESI는 40200C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00C 하면 여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네, move SD 세 번째 move SD가 실행될 때 이쪽 부분을 읽고 주소값이 증가돼서 여기가 된 거죠. 지금 명령이 끝난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ESI가요. 그리고 EDI 또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3번만큼 반복을 했습니다. ESI는 0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입니다. 카운트다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ECX 값이 3일 때 저 3일 때 조건을 줬죠? 저 3으로 설정을 하고 REP move S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일 때 move SD 한번 실행하고 나서 ECX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2일 때 또 move SD 실행을 하고요. 또 하나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move SD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나서 감소를 시키는 거죠.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0이죠. 0이니까 이제 반복 끝났다 해서 그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REP, 그래서 repeat, 약자입니다. repeat, 반복이죠. 카지노 용어 말고. Repeat. Repeat. 그렇습니다. Repeat. 이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라서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REP 앞에 세 글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ECX를 이용한 방식, 루프 명령어 때도 했었죠. 그래서 루프 명령어랑 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엇을 반복할지가 명령어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쓰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첫 번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명령어가 기계어로 보시면은 하나, 둘, 그래서 바이트 수가 2개입니다. 물론 ECX 값 반복 횟수 설정하는 것도 바이트가 따로 있지만 그거 빼고 순수 반복만 치면 그렇다라는 거죠.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요. 그리고 점프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점프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점프문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최적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점프문을 사용하면은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실행될지 예측을 못 하는데, 리핏을 사용하면은 이거는 ECX만큼은 반드시 그 횟수만큼 실행되겠구나 하고 CPU가 알고 그만큼을
빠르게 팝업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핏하고 move s 리핏, move s 리핏 스트링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트링 오퍼레이션을 반복하는 이 방식을 쓰면은 뭐가 또 좋냐? 이거는 그냥 보통 move를 쓰는 거랑은 다릅니다. 보통 move를 쓰는 거랑은 다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메모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CPU라고 보고 이걸 램이라고 보면요. 그냥 move를 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move를 쓸 때는 램에서 램으로 데이터를 옮길 때 move를 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그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램으로 쓰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move s 쓰면은 어떤 것이 좋냐? CPU가 램한테 명령을 합니다. 어떤 주소에 있는 값을 어디로 복사해라. 그래서 얼만큼 복사해라 라고 주면은, 램이 열심히 이렇게 짜자자자작 복사를 합니다. 이거를, 버스트 기능이라고 하나요? 네, 버스트 트랜스퍼 기능. 그래서 CPU는 명령 내려놓고 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램은 지가 혼자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옮기고요. 물론 스스로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CPU와 상관없이 어떤 보조 장치가 있어서 뭐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설계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인텔 설계에서는 아마도 이 버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램이 혼자서 이렇게 잘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램이 네, 회선을 타고 이렇게 열심히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럴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하여튼 빠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repeat, move s 이거를 이용하면은 큰 데이터도 비교적 빠르게 램 구역으로 특정 램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구역의 다른 주소로 복사할 때 이거를 쓰면은 빠르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복사할 때는 대부분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최적화를 좀 많이 하는 컴파일러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이 REP move s에서 REP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오퍼레이션, 스트링 오퍼레이션 계열의 명령어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move s 했고 나중에 load s라던가 cmp s, scan s 이것들을 해볼 건데요. 그때도 REP를 사용을 할 건데 보면은 REP2도 있고 REPN2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move sd만 해봤지만은 move sb도 할 수 있고 move sb도 할 수 있고 move sd뿐만이 아니고요. move sw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왕 한 김에 한 번 더 해보면은 move sb를 해볼까요? sb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몇 바이트를 할 건가 잘못 눌렀네, 단축키를. 일단 다 0으로 지우고 다시 한번 복사를 해보면요. 여기 이 데이터를 여기로 옮긴다 라고 하면은 몇 바이트를 옮겨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이트를 옮겨야 되죠? 그럼 반복 횟수를 9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move sb는 한 바이트씩 복사를 하니까 9번을 해야 여기서 여기까지 다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주소 설정하고 횟수 설정하고 REP move sb 하면 그만큼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REP move s 해봤습니다. 여기까지.